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77쪽 25번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수정 후 시산표의 합계 계산하는 거. 조금 전 시간에 마지막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수정 전 시산표는 수정 분계를 해서 서로 같은 변 항목이 마주보고 있으면 합계는 불변, 다른 변 항목이 마주보고 있으면 합계는 증가. 근데 휴식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합계는 항상 불변이거나 증가만 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랬는데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과대 계상했음을 발견하다. 그럼 그걸 다시 없애야 되거든. 그런 경우에는 합계가 감소하지만 설마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그냥 불변이거나 증가 이렇게만 기억해도 무방합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났어. 성남상사에 경남상사에 수정 전 시산표 합계는 75만 원이었다. 보기의 사항을 수정한 후에 시산표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수정사항을 분계를 해볼까요? 첫째, 소모품 미사용액 2,000원 이렇게 나왔네. 저를 보세요. 소모품 미사용액 분계는 이렇게 했겠죠. 만약에 자산처리법이라면 자산을 없애주고 이 자산을 비용으로 대체, 그리고 이때는 금액을 양쪽에다가 사용액을 써야죠. 사용액을. 자산이 없어지면서 비용이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이때는 양쪽에다 사용액을 써줘야죠. 분계는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겠네. 만약에 비용처리법이라면 비용을 없애주고 자산으로 대체. 이때 새롭게 태어난 자산은 미사용액이라 그랬죠. 자, 문제에서 미사용액이 얼마라 그랬어? 그래서 분계는 차변의 소모품 2,000원, 대변의 소모품비 2,000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자산처리법인지 비용처리법인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는 뭘까? 어떻게 처리를 하건 답은 똑같기 때문이란 얘기지. 이렇게 분계를 하건 이렇게 분계를 하건 볼까요? 소모품비의 고향은 어느 변? 차변. 소모품의 고향은 어느 변? 차변. 같은 변 항목이 마주보고 있죠? 자, 비용이 증가했다가 자산이 감소했잖아. 합계는 불변이죠? 분계를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야. 소모품의 고향은 어느 변? 차변. 소모품 비용이죠? 비용의 고향은 원래 어느 변? 차변. 같은 변 항목이 마주보고 있죠? 합계는 불변.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하건 이렇게 분계를 하건 결론이 같기 때문에 자산처리법인지 비용처리법인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 보험료 미경과액 5,000원 나와 있죠. 보험료 선급액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분계 역시 이렇게 하겠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회사가 자산처리법이라면 선급 보험료를 없애주고 자산을 없애주고 비용으로 대체, 차변의 보험료. 그리고 이때는 금액을 뭘 써요? 경과액을 써야죠. 자산이 없어지고 비용이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난 비용은 경과액이라 그랬잖아. 경과액, 당기분. 따라서 분계를 이렇게 했거나 또는 이렇게 했겠죠.
자, 만약에 비용처리법이라면 비용을 없애주고 이 비용을 자산으로 대체하니까 차변의 선급보험료, 대변의 보험료고 새롭게 태어난 자산은 미경과익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 미경과익이 얼마예요? 자, 이 회사는 붕괴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보험료 이렇게 했건 차변의 선급보험료,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했건 둘 중에 하나인데 역시 자산처리법인지 비용처리법인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는 뭐냐? 붕괴는 어떻게 하건 답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왜? 보험료의 고향은 어느 변? 차변. 선급보험료 자산이죠? 고향은 어느 변? 어떻게 붕괴를 했건 같은 변 항목이 마주보고 있죠? 같은 변 항목이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붕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거 볼까요? 감가상각 비 10,000원 이렇게 났어.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다 이 표현은 뭐냐? 들어는 봤는데 기억은 안 날 겁니다. 감가상각 비. 감가상각이란 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가? 유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하고 원가모용으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 원가모용으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도 감가상각을 해. 회계 전체에서 감가상각이라는 말은 유형자산 또는 원가모용으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 됐어요.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 감가상각이 됐다는 얘기는 유형자산이 달아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자산이 달아서 없어졌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그 금액만큼을 일단 비용 처리합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에는 이론적으로는 해당 자산에서 직접 빼도 되겠지만 일단은 원래는 감가상각을 할 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에 따로 집합을 시켰다가 다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이걸 뺀 금액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현재는 그냥 이렇게 하자고 그냥 외워도 돼요. 이건 원래 유형자산에서 강의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감가상각을 할 때 붕괴는 항상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래. 감가상각을 할 때 붕괴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래. 그냥 외워도 돼. 익숙해지자고 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을 했지만 모든 내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맨 끝에 있는 내용하고 항상 연결해서 나와. 그러니까 책 배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외우시라고. 감가상각을 할 때 붕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를 감가상각한대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0,000원이죠? 여러분, 감가상각비 무슨 계정이에요? 비용. 고향이 어느 변이야? 차변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슨 계정이에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자산에서 차감시켜야 될 항목이니까 자산의 반대변이니까 고향이 대변이죠. 두 개의 고향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때는 합계가 증가한다. 왜? 비용도 증가했는데 대변 항목도 같이 증가했으니까 합계는 증가한다. 다음 네 번째, 이자 미수액이 나왔죠? 미수, 간단하네. 직접 붕괴한 미수의 고향은 차변이니까 차변의 미수이자 2,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2,000원 쓴 다음에 저를 보시고 여러분 미수이자의 고향은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고향이 어느 변이에요? 대변. 서로 다른 변 항목이 마주보고 있죠? 합계가 증가.
따라서 75만 원에다 12,000원을 더한 게 답인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확히 분계를 해서 합계를 계산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계, 아주 기초적인 분계도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도대체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게 좋은데 아무리 봐도 생각이 안 난다. 그때는 급하니까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만 기억해도 돼. 첫째, 소모품. 소모품과 관련된 거는 무조건 같은 변 항목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급, 선수. 선급은 내년 걸 미리 준 거고 선수는 내년 걸 미리 받은 거네요. 결론은 미경과액을 의미하는 거죠. 미경과액 또 차기분 다 같은 말이야. 나오면 아마 얘들일 거예요. 소모품 성급선수 미경과, 소모품 성급선수 미경과. 자, 분계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갈 땐 소모품 성급선수 미경과. 얘들은 합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합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소모품 어쩌고 나온 거 찾아라. 무시. 성급선수 미경과 나온 걸 찾아라. 무시. 나머지만 더해라. 75만 원 플러스 12,000원. 그래서 답은 76만 2천 원인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은 소모품 성급선수 미경과 이거보다는 분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26번. 이거 역시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과거형 용어를 지금 현재 용어로 수정한 것뿐인데, 자, 거기 보니까 다음 사항을 수정분계하였을 때 잔액시산비 합계금액을 변동시키지 않는 항목은 이렇게 나왔죠. 합계를 변동시키지 않는 걸 고르라 그랬잖아요. 소모품 어쩌고 저쩌고 나온 거 찾아보세요. 없나요? 성급선수 미경과 찾아주세요. 그런 말 나와 있는 게 몇 번에 있어? 1번. 답은 1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그 답이 몇 번인가 하는 것보다 분계로 기억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자, 26번 1번, 26번에 1번 분계할게요. 보험료 중 이렇게 놨다는 얘기는 과거에 보험료라고 처리했었다는 얘기야. 비용 처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미경과분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비용처리법에서는 비용을 없애주고 이 비용을 자산으로 대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건 분계가 차변의 선급보험료, 대변의 보험료입니다. 여러분, 선급보험료는 무슨 계정이에요? 선급으로 시작됐으니까 자산이죠? 고향이 어느 변? 차변. 보험료의 고향은 어느 변? 차변. 비용이니까, 그렇죠? 같은 변 항목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합계가 불변. 나머지도 분계 아셔야 돼. 자, 2번.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나왔죠? 미지급은 어느 변? 대변. 뭐가 미지급됐어요? 이자가 미지급되었나요? 따라서 분계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이자고. 여러분, 이자 비용의 고향은 어느 변? 차변. 미지급이자의 고향은 어느 변? 대변. 서로 다른 변 항목이 마주보고 있죠? 합계는 불변. 합계는 증가. 이해하셨죠? 다른 변 항목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합계가 증가. 차변의 비용도 증가, 대변의 부채도 증가, 양쪽 다 증가했으니까 합계가 증가. 3번.
당기에 취득한 A씨 금융자산에 기대신용 손실이 나왔네요. 저를 보세요. 대손 추정, 손상 추정, 기대신용 손실의 계산. 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 대손 추정, 떼먹힐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고, 떼먹히는 걸 손상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손상 추정, 떼먹힐 걸로 예상되는 거예요. 자, 정식 정의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기대신용 손실하고 나왔잖아요. 기대신용 손실이란 떼먹힐 걸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금융자산의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 금융자산의 기대신용 손실이 나왔다. 그럴 때는 그 금액만큼을 전액 손상차손하고 비용 처리합니다. 자산이 손상되면 손상차손이라는 비용 계정을 사용하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또는 투자 부동산 같은 것들이 손상이 되었을 땐 대변에다가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데, 남한테 받아야 될 돈이 떼먹힐 걸로 예상되었을 때는 손실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금융자산을 떼먹힐 걸로 예상했다. 차변의 손상차손, 대변의 손실충당금. 기대신용 손실이 얼마 나왔다. 분계는 항상 차변의 손상차손, 대변의 손실충당금입니다. 나중에는 FV OCI 금융자산의 기대신용 손실이 나왔을 때는 기타 포괄손익에 누적시켜라 이렇게 강의할 건데 그건 됐고요. 지금 현재는 금융자산의 기대신용 손실이 나왔다. 항상 차변의 손상차손, 대변의 손실충당금. 그냥 새로운 용어니까 외워주세요. 2018년에 처음 나오는 용어예요. 금융자산의 기대신용 손실이 떴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차변의 손상차손, 대변의 손실충당금. 중요한 거 열어볼까요? 손상차손은 손상이 된 건 다 나쁜 거잖아요. 비용이 생긴 거죠. 따라서 손상차손의 고향은 차변입니다. 손실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규정이죠. 자산의 마이너스 항목이죠. 자산의 반대별 항목이네. 얘 고향은 대변이야. 합계가 증가. 4번 감가상각비에 대한 인식 설명 안 할래요. 왜 안 하는가? 여기 나왔네. 감가상각을 할 때 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기초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한 거예요. 하나씩 보면서 더 외우라고. 합계가 증가하죠? 그 아래 뭐라고 나왔는가? 대여금에 대한 미수 이자의 인식 나왔죠? 역시 설명 안 할래. 왜 똑같은 게 여기 나왔네? 이자 미수의 차변의 미수 이자,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미수 이자, 대변의 이자 수익. 따라서 합계가 증가. 모든 건 이해를 하고 분계로. 자, 언제 알아도 알아두는 게 나중에 편하니까 분계를 기억해 주는 게 좋은데, 정이 급하다. 수정 후 시산표의 합계는 소모품 성급선수 미경과. 이거는 합계가 불변, 나머지는 모두가 합계가 증가. 자, 사실은 우리 시험에 겨우 2~3번 나왔던 이런 내용을 많은 분량도 아니고 별도의 장으로 구성을 할 수는 없었어요. 따라서 손익의 결산 정리하면서 뒤에다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79쪽. 79쪽에 수정 후 정확한 당기순 손익의 계산. 이렇게 나왔는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정 후 정확한 당기순손익.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어떤 회사가 이미 결산을 했어요. 결산을 해서 당기순이익이 또는 당기순손실이 얼마인지 계산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오류사항이라든가 누락사항이라든가 새로운 수정사항 같은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요 이익계산 잘못했죠. 그럼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고 나서 다시 계산한 정확한 진짜 정확한 이익은 얼마인가. 지금 이거 계산한 거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자, 이때 이 오류의 내용이 뭐냐 이거야. 오류의 내용 또는 수정사항이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류의 내용이 첫째, 재고 자산만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재고 자산 포함해서 또는 재고 자산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는가? 당연히 이게 더 많이 나와. 자, 그러면 오류의 내용이 재고 자산만 오류가 생겼잖아요? 그럴 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재고 자산 계정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재고 자산 계정을 그릴 때 자 보세요. 얘가 뭐냐? 기초상품 재고액. 얘가 뭐냐? 순매입액. 얘가 뭐냐? 매출원가. 얘가 뭐냐? 기말상품 재고액. 회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살펴볼 내용이에요.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 적을 때, 요 재고자산과 관련된 문제는 적을 때 한 4문제 정도. 많이 나올 땐 겨우 한 8문제 정도? 그리고 기록은 9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못 외우면 시험 보러 안 가면 된다는 얘기죠? 4개 먼저 외워. 기초상품 재고액, 순매입액, 매출원가, 기말상품 재고액. 잘할 때까지 얘가 뭐예요? 기초상품 재고액. 얘가 뭐예요? 순매입액. 얘가 뭐예요? 매출원가. 얘가 뭐예요? 기말상품 재고액. 그런데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자, 여러분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자, 이때 자 보세요. 매출액은 제대로 적었는데 매출액을 실수로 적을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남한테 상품 팔고 받은 대가의 합계가 매출액이니까. 어떻게 해서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덜 적었다? 그럼 이익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매출원가가 적게 표시되면 이익은 많게 표시되겠죠? 반대로 매출원가가 많게 표시되면 이익은 적게 표시되겠죠? 결론은 뭔 얘기냐? 매출원가와 각종의 이익, 모든 이익은 다 똑같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원가가 적어지면 모든 이익은 다 많게 표시돼. 매출원가가 많게 표시되면 각종의 이익은 다 적게 표시돼. 매출 원가와 이익은 반대 방향이다. 요 매출원가와 각종의 이익은 반대로 움직인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다음 재고자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오류가 생겼을 때 이때는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이미 수정 전 순이익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수정 전 순이익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수정 전 이익에다가 쭉 자료를 보고 읽어가면서 오류상을 읽어봤더니 아, 이 오류 있는 내용이 아주 좋은 놈이야. 좋은 놈.
좋은 놈이면 수정전 당기순이익이다. 좋은 놈은 더해. 읽어봤다. 아주 이 자식 더러운 놈, 나쁜 놈이야. bad. 나쁜 놈이야. 빼. 읽어봤더니 뭔 얘기요? 그저 그래. 그저 그런 놈이잖아요. 무시하면 돼. 무시하면. 얘는 무시. 참 오해할라. 곱하라는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수정 후 순이익이 나와요. 수정 후 순이익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수정 전 이익이다. 좋은 놈도 하고 나쁜 놈 빼고 그저 그런 놈 무시한 게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는가? 도대체 어떤 놈이 좋은 놈이고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요거 알아야 되겠죠? 네. 그거 보기 전에 요거 먼저 해결합시다. 아래 거보단 위에 게 더 중요하니까. 그 문제는 80쪽에부터 출발합니다. 80쪽. 80쪽. 예제 27번이에요.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2001년 12월 말 기말 재고자산을 13,000원만큼 과대 계상하였다. 자, 잠깐. 여기 괜히 이거에 꽂혀서 진도 못 나가는 분이 계셔. 계상 하면은 뭔 얘기냐? 특별한 말이 아니고 계산해서 위에다가 적은 거예요. 장부에 적었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장부에 올렸다. 적었다는 뜻이에요. 과대 계상했다. 많게 적었다. 이 뜻입니다. 실제보다 많게 적었다. 이 뜻이야. 기말 재고자산을 11,000원만큼 과대 계상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과대 계상했다는 얘기나 과소 계상했다는 얘기나 결론 잘못 적었다는 얘기죠? 자, 2001년에 보고된 순이익이 28,000원이었다면 현재 2001년에 보고된 순이익이 28,000원이었다면 정확한 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를 보시죠. 오류의 내용이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뭐만 오류가 있어요? 기말 재고 자산만 과대 계상된 거죠. 저를 보시고 재고자산만 오류가 있을 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재고자산 계정만 그릴 수 있으면 돼. 그럼 대답해 보세요. 얘가 뭐예요? 기초상품 재고액.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세 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매출원가가 달라지는데, 자, 이 회사 기초상품 재고액 잘못 적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기초상품 재고액은 잘못된 거 없죠? 매입액 잘못 적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잘 보세요. 차변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합계도 잘못된 거 없어. 합계는 항상 같아야죠? 얘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얘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기말재고액을 어떻게? 13,000원만큼 어떻게 됐다고? 아우, 기말재고액을 실수로 많게 적었네. 전체 합계는 변하면 안 되는데 얘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얘는 얼마만큼? 13,000원만큼 적어졌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아, 얘가 적어졌다, 얘가 많아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퉁치니까 잘못된 거 없는 거예요? 기말재고액이 많아졌다는 얘기, 매출원가는 적어졌다는 얘기고, 매출원가가 적어졌다는 얘기는 각종의 이익은 다시 많아졌다는 얘기죠? 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출원가와 이익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결론,
기말재고액을 많게 적었다면 매출원가는 적어지고 이익은 많아졌다. 결론, 기말재고액을 많게 적었다면 장부상의 이익도 많게 표시되었을 것이다. 거기 현재 보고된 순이익이 얼마 나왔는데 28,000원. 그런데 걔는 원래 금액보다 얼마만큼? 13,000원만큼 많게 표시된 거예요? 적게 표시된 거예요? 진짜 정확한 이익은 많게 표시된 만큼을 빼야지요. 그럼 진짜 정확한 이익은 얼마야? 15,000원. 됐나요? 자, 지금은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27번 같은 경우 계정을 그려도 안 돼요. 더 빨리 풀어야 돼. 잘 볼까요? 요걸 알면 돼. 기말재고액과 이익은 어차피 같이 움직입니다. 기말재고액과 이익은 어차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중엔 어머, 기말재고액을 많게 적었다고? 그럼 이익도 많게 적었겠네? 28,000원 마이너스 13,000원. 그 시간만이 들어가는 거야. 몇 초면 해결되겠죠. 자, 28번.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설마 이런 얘기해요. 다른데 다니시다고 오시던 분들이 에이 설마 우리는 2, 3초도 안 걸려서 푸는 이 문제를 다른 데선 이런 것들은 뭐라니 28, 29 같은 것들은요 웬만한 학원에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문제 붙으려면요 강의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붙으려면요 풀어야 될 문제와 버려야 될 문제를 빨리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요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 한 문제를 푸느니 차라리 다른 문제 10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학원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설마 해놓고 자신이 배우던 책들 보면 이거 기출문제니까 문제는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진하게 X 표시 딱 해놨지. 어머 정말 그랬던데요?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계산 문제는요. 대한민국에 학원 강의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이거 풀이 방법은 정말 90가지도 넘어. 90가지도 넘어. 문제 풀이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몇 초에 풀 수도 있고 1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이 설명해.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났어. 주식회사 오류는 장부를 마감하고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한 후 잠깐 자 거기 기능별로 표시 이렇게 나와 있죠. 땡글뱅이 치세요. 기능별로 표시 땡글뱅이 치셨나요? 그러면 화살표 끌어서 이렇게 쓰세요. 매출 원가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렇게 매출 원가라는 말을 사용한다. 기능별로 표시 땡글뱅이 화살표를 끌어서 매출 원가라는 말을 사용한다. 뭔 얘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표시 방법.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표시 방법. 비용의 표시 방법은 두 가지. 성격별과 기능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격별과 기능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기능별 포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성격별 포괄 손익계산서는요. 절대로 매출원가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요즘 기준으로 만드느라고 쓴 말이지 이 말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네. 기능별로 표시한 후 2001년 1월 1일 기초재고 자산 26만 원이 과속해상
기말재고자산 5만 원이 과대계상. 여러분, 과대계상 됐다는 얘기나 과소계상 됐다는 얘기는 잘못 적었다는 얘기죠? 다른 걸 잘못 적었어요? 재고자산만 잘못 적었어요? 재고자산만 잘못 적었죠?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왔죠? 들어보세요. 재고자산만 잘못 띄었을 때 무조건 재고자산 계정을 그립니다. 자, 여기다 뭘 써야죠? 기초재고자산 써야죠? 순매입액 써야죠? 기말재고자산 써야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매출원가가 어떻게 될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뭐가 어떻게 됐대? 기초재고자산 얼마만큼? 얘가, 자, 보세요. 26만 원만큼 뭐래요? 과소계상. 또 뭐가? 기말재고자산이 얼마만큼? 5만 원만큼 어떻게 됐대? 과대계상. 그럼 자, 보세요. 순매입액은 잘못되지 않았죠? 자, 얘네 세 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얘가 달라지는데, 셋 중에서 얘는 잘못됐다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제대로 된 거예요. 자, 전체 합계. 얘는 잘못되지 않았는데 얘가 26만 원을 실제 금액보다 덜 적었죠. 그럼 전체 합계도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지. 얼마만큼? 26만 원만큼 줄어들죠. 항상 대차는 같아야죠. 차변합계가 26만 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대변도 26만 원 적게 표시될 거야. 그러면 합쳐서 26만 원이 적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얘가 많아졌죠? 그럼 얘는 얼마가? 31만 원이 적어지겠죠? 보세요. 31만 원이 적어졌다가 5만 원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26만 원 적어진 거죠? 결론은 매출원가는 이렇게 되겠네. 매출원가는 31만 원만큼 적게 표시된다. 과소계상된다. 몇 번 숙달되면 이게 과연 다른 문제 10문제 풀 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요? 20초 내에 해결해야지. 이거 20초 넘은 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사실은 이건 재고자산에 관한 단원에서 나와야지 기초에서 공부할, 기초에서도 이게 더더군다나 지금 기초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난이도가 엄청 높은 난이도인데 여기서부터 저는 기초에서 원래 이걸 연습을 합니다. 29번. 29번. 뭐라고 나왔는가? 기초재고자산이 얼마만큼 어떻게 평가되고 기말재고자산이 40만 원만큼 과대평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익이 115만 원만큼 과대계상되었다. 칸 채우기 문제네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한테는 저때 배우시는 분들은 신나는 문제가 돼야 돼. 문제 이렇게 나왔네. 기초재고자산이 얼마만큼 어떻게 평가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는가? 기말재고자산이 얘가 40만 원만큼 과대계상되었다. 이로 인하여 뭐라고 나왔는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어쨌든 이익이죠?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익이죠? 이익이 얼마만큼? 115만 원만큼 뭐래요? 과대계상이 되었나요? 자, 그럼 열보세요. 기초재고액, 순매입액, 기말재고액 중에서 기초재고액, 순매입액, 기말재고액 중에서 순매입액은 잘못됐다는 말이 없어요. 자, 칸 채워봅시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현재 알 수 있는 거. 뭐 알 수 있어요? 항상 이랬잖아, 이거. 매출원가와 모든 이익은 반대로 움직인다. 꼭 여기 뭐 매출총이익이라고 나오건 영업이익이라고 나오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나오건 따질 필요 없어요. 매출원가와 모든 이익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지요. 그럼 얘가 115만 원 많아졌으면 얘는 115만 원만큼 적어지죠. 전체 합계 계산. 115만 원 적어졌다 40만 원 많아지면 결론은 얼마가? 75만 원이
적어지죠.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차변합계도 대차는 항상 같아야 되니까 얘가 75만 원 적어졌으면 얘도 75만 원 적어지죠. 그럼 얘도 75만 원이 적어지죠. 기초재고자산 75만 원만큼 과속해상. 30번 30번 다음 오류로 인하여 20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나왔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 그럼 웃긴다 이거. 아니 지금 이거 2002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었잖아요. 근데 거기 2001 몇 개 왜 나왔지? 눈치채셨어요? 2001년에 기말재고액은 바꾸면 뭐랑 똑같대? 2002년에 기초재고액과 똑같죠. 결론은 재고자산이 잘못되었으니까 재고자산 개정 글입니다. 재고자산 개정 글일 때 2002년에 기초재고자산은 얼마가 어떻게 됐대? 5,000원이 과대계상됐죠? 다음에 대답하세요. 몇 년에 뭐가? 2002년에 기말재고액이 얼마만큼? 만원만큼 어떻게 됐대? 과속예상 됐죠? 항상 기초재고액 순매입액 기말재고액 기초재고액 순매입액 기말재고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달라지는데 매입액은 잘못됐다는 말이 없죠. 자 그럼 현재로 알 수 있는 거 뭐 알 수 있어요? 차변 합계 알 수 있죠? 합계는 얼마가? 5,000원 과대. 얘는 얼마가? 5,000원 과대. 됐죠? 합쳐서 5,000원이 많아져야죠. 그럼 얘는 얼마가? 얘가 10,000원이 적어졌으니까 얘는 15,000원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15,000원 많아지고 10,000원 적어지면 결론적으로 5,000원 많아진 거잖아요. 자 매출원가가 많아졌네. 매출원가가 많아졌으면 이익은 많아져요 적어져요? 15,000원이 적어진다가 답이죠. 15,000원 적어진다. 과속예상된다. 진짜 정확한 이익보다 장부상의 이익은 15,000원만큼 적게 표시될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재고자산과 관련된 오류는 설명 끝. 그런데 자 오류의 내용이 재고자산만 오류가 있을 땐 지금처럼 재고자산 개정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재고자산 문제 적게 나올 때 4문제, 많게 나올 땐 8문제, 9문제도 기록이지만 이건 기록일 뿐이고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단원이 하나가 있어요. 유형자산. 적게 나올 때 4문제, 많게 나올 때 8문제. 그러면 재고자산에서 8문제 나오고 유형자산에서 8문제 나오고 이럴 때는 없어요. 그렇죠? 이때는 2단원만 해도 과락면했잖아. 엄청난 양인데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재고자산 개정을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는 이렇게 진행되겠죠? 재고자산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땐 이때는요 정식으로 가면 원래 분계를 하는 건데 분계해서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냥 자료를 보고서 수정전 이익에다 좋은 놈도 하고 나쁜 놈 빼고 그저 그런 놈 무시한 게 수정순이익이다 이렇게 말했죠. 과연 누가 좋은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그저 그런 놈인지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